만날 텐데. 자, 오늘은 이금희 선배님이 책을 쓰셨대요. 가지고 유튜브 나오고 싶다고 하셔서 딱 정하시더라고요. 가지덮밥이랑 양배추 샐러드가 먹고 싶다. 그래서 가지덮밥이랑 계란국이랑 양배추 샐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술을 뭐 안 드시는 분이니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잠깐만 계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오, 이렇게 스태프가 다 여성들이신 경우는 많지 않아서 더욱 반갑습니다. 여기 주문하신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가지덮밥이랑. 가지덮밥이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게 사실 시간 맞추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뜨겁게 드리고 싶은데. 왜 아니야? 그래서 어디냐고. 와, 됐습니다, 좋다. 이제. 좋다, 좋다.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네. 어떻게 됐을라나. 와, 궁금합니다. 근데 향이 좋아. 어. 맡아봤어. 간이 내가 좋아하는 간일 것 같아. 그걸 전혀 모르니까 세게 해야 되는지 약하게 해야 되는지. 약간 약한 것 같아. 아, 그럼 잘못했나? 난 약한 게 좋아. 아, 진짜? 난 슴슴한 거 좋아하거든. 야, 약간 엄마가 집에서 해준 계란국 있잖아. 네, 약간 생강을 넣어가지고 약간 너무 좋아. 중국 엄마 느낌 좀 나요. 아, 중국 엄마. 좀 비굴하게 얘기하면 덮밥이라 좀 간이 센 거예요. 밥이랑. 괜찮해요. 너무 좋아. 내가 원하던 맛이고 끝에 뭐가 남는데 뭐지 그게? 씹으면 끝에 뭐가 이렇게 혀 끝에 딱 남는다. 강렬한 인상을 주는 뭐지 얘는? 아, 베트남 고추인가 보다.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얘가 희한하게 양배추 요리하면 요즘 잘 나오더라고. 조회수가. 이런 거 먹으면 술 생각나지 않아? 술 좋아하잖아. 근데 오늘 저도 끝나고 뭐가 있어갖고 만날 텐데 처음으로 술 없이 한번 해보려고. 정말? 영광이네. 원래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용불용설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게 20대 때는 좀 먹었는데 아침 프로그램을 하면서 22년을 안 먹었더니 그렇지. 못 먹겠어. 아, 지금은 한 잔만 마셔도 막 돌아, 핑 돌아. 못 마시겠어. 야, 아침 프로그 몇 시 스탠바이였죠? 보통 집에서 4시에 일어나서 20 몇 년을. 22년. 일주일에 몇 번 쉬지? 지금은 하루도 안 쉬고 있고 좀 강행군이고 아침 프로그램 하던 시절에도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쉬었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랫동안 그냥 열심히 일했어 정말로. 11월인데 날이 푹 해가지고 너무 다행이야. 춥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얼마 안 가지 않을까? 지금이 낙엽이 제일 예쁜 때더라고. 바닥이 너무 예뻐 지금. 낙엽꽃 이런 거 보면 나이 든 거라더라고요. 네. 아니, 나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눈이 오면 쉰다고, 더우면 바캉스 가고 싶고, 그게 아니라 약간 한 몇십 번을 겪어야 아, 또 봄이 와 있구나, 막 시간의 흐름과 덧없음과 막.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낙엽 지고 꽃 피는 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때가 진짜 어른이 되는 건가? 근데 이건 진짜 웃긴 얘기인데요. 왜 건축학개론에 나오잖아. EF 소나타 타는 가디건 어깨에 걸친 선배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막 차에 태우고 데이트하면 뚜벅이인 학생이 막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근데 저 선배는 되게 내가 om죽달싹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대하지? 어떻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숨기지?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대학 선배는 좀 다른 얘기인데 힘이 빠져야 뭐가 보이지. 막 자갈도 씹어먹고 막 난 널 위해 좀 불에 뛰어들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다른 여자도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씨알도 안 들어오지. 안 맥힌. 그러니까 들어오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려야지 뭐가 보이는 거지. 그거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요것도 좀 봐봐. 그럼 그게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책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뭐 해야 할 101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비법이라던가 그런 자기 개발서를 좀 반대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몰라,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가 억지로 하면 좋지만 난 공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왜 그런지 알아? 왜? 시경은 자기 인생을 살아왔어. 그리고 봐. 시경이 맨 처음에 20살이었지. 맨 처음에 데뷔할 때.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부모님이라든가 주변에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 아니었을 거야. 아니었죠. 근데 하고 싶은 걸 했을 거야. 단지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뭐냐면 시경은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지?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는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모르는 젊은이가 정말 많아.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1대1로 티타임을 한 1,500명을 했거든. 그래서 한 30분씩 1대1로 얘기를 나눴어. 1,500명하고 15년 동안. 와, 대단하다. 그것도.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공부 잘해서 이 좋은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 왜냐하면 우리 교육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게 교육을 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애들이 이 체제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체제 밖으로 나가버리지. 내가 좋아하는 게 체제 안에 없을 확률이 높으니까. 애들 때 관심이 가는 건 다 체제 밖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교육은 마치 경주마처럼 옆은 보지 못하게 앞만 보게 옆가리개를 하고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야. 아직도 그렇다고? 여전히 그럴걸? 내가 삼수 끝나고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렇다고? 더 그럴걸? 야! 여기서 반론은 좋아. 우리 시대 사람이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알았나? 지금이 더 모른다는 건 전 동의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야말로 유튜브도 없어. 대학은 빨리 가래.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금속재료공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점수 맞춰가지. 그러면 먼저 불러가지고 우리 과가 뭐 하는지 좀 가르쳐라도 주던가. 그냥 맞아. 점수 따라 사회학과는 인문학이라는 것만 알고 같이 저도 졸업했지만 난 인문학이 너무 좋아. 난 그게 되려 요즘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했거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근데 나라가 이제 점점 옛날에는 막 발전해 나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원하는 건 난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는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어른들이 좀 4050이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만나본 2030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유튜브라든가 지금 너무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 그러면 있잖아. 뭘 골라야 할지 몰라. 그래서 더 힘들구나. 그리고 비교 대상이 너무 많잖아. 우리는 그때 친구하고만 비교하면 됐는데 지금은 지구 건너편에 있는 누구하고도 내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선택지의 한계는 6개라는 거야. 그래서 신제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진열은 6개까지만 하는 게 좋대. 그래야 6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우리 때는 내가 아는 직업이 6개도 안 되는 경우도 하루에 있어. 60만 개씩 나오니까. 그거를 그 홍수에 빠져서 애들이 정작 모르는 거야.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지. 왜냐하면 60만 개를 보니까. 나는 저 60만 개에 들어가지 못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이런 미디어의 발달이나 이런 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불안을 가속화시키고 나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그런 젊은 세대에게 용기를 주는 선배 한마디인 건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내가 사실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강연 담당자인 4050이 100% 하는 말이 요즘 2030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을 못 하겠다는 거야. 잘못하면 꼰대가 돼버리고 잘못하면 갑질이 돼버리고 잘못하면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게 될까 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을 거지. 건넬 수가 없는데 내가 또 어디 2002년생들이 대부분인 신입사원 예비사원들 강연을 갔거든. 강연 전에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러는지 알아? 어떻게 하면 선배들한테 미움받지 않을까요?가 제일 많은 궁금증이야. 어떻게 하면 선배들에게 사랑받을까요?가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미움받지 않을까요? 야. 그러니까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러고 뭐 똑똑하다 그러고 자기 주장 강하다고 하지만 아니야. 어른들하고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 그럴 수 있네. 우리 때는 엄마 아빠 외에 집에 어른이 기본으로 두셋은 더 있어. 삼촌, 이모, 친척 어른 오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은 그냥 엄마 아빠의 외동이잖아. 외동도 많고. 그러면 어른하고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사회 나올 때 굉장히 긴장하거든. 엄마 아빠 아닌 어른은 처음 접하는 건데 미움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 의외지? 그렇다니까. 아니야, 대단히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그리고 집단 생활이 너무 안 익숙해서 군대만 봐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뭐 제가 형제도 있고 뭐 그런 걸 해봤는데 그냥 갑자기 막 혼자 살다가 와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되고 자기 의견을 이제 불편한 남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 이번에 책을 2권을 동시에 내는데 맞아요. 그 얘기부터 해야죠. 무슨 책을 왜 냈는데 그게 뭔지를 먼저 얘기해 줘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책은 내가 강연을 다니면서 만난 4050들이 100% 2030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나는 나이는 좀 더 많지만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2030들하고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싶었어.
그럼 이제 4050 세대에 대한 설명서와 메시지인 거예요? 이 친구들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라는? 2030을 이해하고픈 4050을 위한 책이고 오케이. 4050과 어차피 같이 살아가야 하는 2030이 읽으면 또 이해가 될 만한 책. 그런 세대 간의 공감에 관한 책이고 두 번째 책은 어린이를 위한 책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말하기에 서툴다는 거야. 왜냐면 코로나 3년을 우리가 겪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이 학교에 일단 안 갔지 몇 년을. 가도 마스크를 끼고 친구들하고 손도 못 잡게 했지. 그러네. 친구들하고 대화를 못 한 거야 몇 년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런다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와서 툭 민대.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지고 으앙하고 울 거 아니야. 선생님이 가서 너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얘한테 놀자 그런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친구랑도 어른이랑도. 그래서 요즘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말하면 좋은지에 관한 거여서 나는 다행히 라디오 하면서 청취자들이 너무 많은 사연을 보내주잖아. 우리 청취자가 보내준 사연인데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헬스클럽 광고하는 너무 멋진 오빠들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엄마가 넋을 보면서 아유 야 니네 아빠도 운동하고 좀 저런 몸이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아들이 멈춰서더니 그러더는 거야. 엄마는 꽃게를 좋아하잖아. 꽃게가 겉으로 보기엔 먹음직스러워서 샀는데 쪄보고 속을 들여다봤더니 텅 비어있으면 좋겠어? 아빠는 속이 꽉 찬 꽃게 같은 사람이잖아. 겉보다 속이 중요하잖아.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야. 갑자기 왜 웃으려고 그러지? 아니 뭐랄까 알겠어요 잘. 그러니까 세상에는 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족이 있다고 생각해. 뭐 나는 이금희 선배는 나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법 없이도 살 사람이잖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좋고 예쁜 생각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평생 살지? 어떻게 그런 좋은 것만 보지? 그것도 난 재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받아요. 아 맞아 이렇게 좋은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컨셉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이제 좀 드시라고 제가 좀 더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난 생각은 되게 많이 했거든. 옛날에 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 기사가 진짜 많이 나고 할 때 난 좀 건강한 꼰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상하게 기성세대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꾸로 이 4050에서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 때랑 다르다 얘는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기성세대를 미워하는 젊은 세대의 말과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두 개만 계속 들리니까 밸런스가 깨졌던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그거를 하자는 어쨌건 책을 내는 거잖아. 맞아. 서로 좀 이해하고 맞아. 이런 시도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것 같고 정말 필요해.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그냥 마침 내 눈에 들어왔던 거고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직업도 아나운서고 너무 바른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잖아. 그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데 내가 약간 내가 궁금했던 건 그냥 나는 비뚤어질 태야가 별로 없었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삐뚤어질 태야라고 안 하고 비뚤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직업병이야. 그건 어쩔 수가 그러니까 없지. 대단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근데 식용도 별로 안 그러잖아. 이제 급으로 치면 여기 올바른 생활 천상계인 거고 나도 뭐 대단히 나쁜 쪽은 아니지만 야 이거 어려운 주제. 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책 얘기 신나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 궁금했어.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코너가 돼버렸는데 전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중요해. 잘 된 건 다 부모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거는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웃기죠? 그러니까 난 진짜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한 거 이상으로 잘 되지? 난 정말 조상님 덕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덕이고. 근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내 성격들이라던가 깨지 못하는 나의 모든 건 다 난 그렇게 키워줬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하면 난 왜 비뚤어질 생각을 못할까? 그런 반항심 같은 건 무엇일까라는 뜻은 그런 생각이 안 해도 되게 잘 크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뵌 적은 없지만 또 그런 사람은 억지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케이 좋아 나 오늘 문신 해야겠다 문신.
이금이 안 된다고. 그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고 아파서 싫은데. 그러니까 뭐 이거 봐. 아니, 뭐가 있을까? 일탈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일탈이 뭐가 있을까? 예시를 들어주세요. 어? 탈색, 머리. 탈색? 난 탈세라 그런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까지 그건 세게 일탈이 나오실 아니라 줄은. 그건 그냥 범죄잖아. 그러니까 그럼 저 일면에 나요 신문에 그러면 안 돼요. 사랑에 미쳐서 스케줄 다. 그건 있겠다. 그건 있겠다. 어. 그건 있을 수 있어. 그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사랑에 미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 그거 아까 엄마 아빠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엄마는 물론 딸만 5을 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평생에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어. 안 믿어지지. 우리만 불법 유턴을 하면 호적에서 절 파겠다고 했어. 그런 분이시구나. 되게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브레이브하트라는 옛날 영화를 보다가 멜 깁슨이 이제 키스신이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넌 저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사람을 많이 만나보래. 사람을 만나지만 저런 짓은 하지 말라고. 엄마는 안 했냐 어디? 난 안 했다고. 아빠 만나서 했다. 엄마 아빠랑 사이가 좋아? 갑자기 궁금해졌어. 이건 무슨 방송이지? 아니 다음에 이 컨셉으로 한번 부모님 얘기를 하던가. 오늘 아니, 책 얘기하려고 모인 건데. 아니, 뭐 아니 상관없어. 물건은 있으세요 지금? 책? 응. 그럼. 책 좀 줘봐. 좀 구경이나 하자.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면 쓰시는데? 올해 1월부터 썼어. 매일 한 편씩. 똑같은 두- 책이야. 똑같은 책이야. 쑥스럽지만 그냥 봐줘서 너무 고맙네. 근데 실은 시경은 이미 잘하고 있어서 아유 그런 게 어딨어요. 시경은 기억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시경의 데뷔 시절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음. 어린 남자애가 노래를 너무 달콤하게 잘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방송계에서 되게 유명했었고, 그리고 그 달콤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어린 남자애가 왔는데 정말 스스럼 없이 대하는 거야. DJ든 작가님들이든 PD님들이든 그냥 여기 늘 있던 사람처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너무 예뻐했었거든. 어머 얘는 뭐지? 막 맞아. 되게 이쁨 많이 받으면서 시작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얘가 이런 거 있잖아. 얘가 이러려고 진짜 노력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누나 저 물 좀 그럼 줄게 시경아 물 줄게. 정말 많은 누나들이 너무 누나 커피 시경아 뭐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말 너무 다 이렇게 모든 예뻐했었어. 소문이 시작되는 거야. 진짜로 나는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지. 너무 누나들이 예뻐하고 근데 예뻤어 진짜. 왜냐면 살가운데 그게 유난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쓱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쓱 앉는 동생 있잖아. 별거 아닌데 너 잘 지냈어? 그냥 이러면 너무 정이 가잖아. 좀 그런 캐릭터였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형 누나들은 이렇게 막 술 사주세요 하면 막 시갱시갱 맞아. 하니까. 맞아. 선배들이랑 먼저 친했었던 것 맞아. 같아요. 동갑내기들보다. 어. 요즘도 계속 아이돌 좋아하시는 거죠? 나는 아이돌을 좋아한다기보다 사실 BTS를 좋아하고 와 이런 명언. 근데 실은 진짜 우연히 보게 된 거야. 동영상 무슨 알고리즘인지 모르겠는데 데뷔 1주년을 자축하려고 뭐 하여튼 정체불명의 무슨 뭐 전골 같은 거 막 넣고 막 끓여서 7명이 옹기종기 앉아서 그걸 먹는데 너무 뭉클한 거야. 이게 뭔지 이 친구들 뭐지? 내가 사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진 거야. 이 친구들은 뭐지? 그때는 아직 터지기 전이죠. 터지기 전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친구들 메시지가 너무 좋잖아. 이 친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우리 딸이 BTS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야. 근데 웃으면 안 참아도 돼. 그냥 웃으면 아니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지만 내가 데뷔했을 때 엄마가 너 고백 공부하는 음악 들었는데 성식이 형이면 그래 이건 들으면서 공부해라. 약간 엄마가 봤을 때 그냥 얘는 위험하지 않겠다. 맞아.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 맞아. 그리고 아미들끼리 이렇게 소통을 하면 왜 우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웃나라끼리 싸우고 이런 나라도 있잖아. 이 나라 아미와 이 나라 아미가 소통을 하고 너무 웃기겠지만 난 이게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완전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문화적인 그러니까. 교류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럼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이게 좀 다른 얘기지만 내가 지난주에 뉴욕에 내 유튜브를 촬영을 갔다 왔거든. 홍보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진짜. 미안해. 아니. 너무 좋아. 얘기가 재밌어. 이게 우리보다 이제 어린 시청자분들은 뭘 저렇게까지 흥분해. 대한민국 원래 대한민국 아니야? 아니에요. 한국을 잘 몰라. 2002년 월드컵 시작하면서
강남 스타일 뭐, 그리고 이제 BTS가 뭐 거의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뉴욕에서 우버 타잖아? 한국말 하는 거 듣고 한국말로 인사해 우리한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한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근데 뭔가 그렇게 달라졌어. 자랑스러워하는 BTS가 진짜 큰 역할을 한 거고 그거는. 그리고 나는 있잖아 다정함이 결국 세상을 구원할 것 같아. 다정해야 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든 진짜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얘기만 하니까 지금 내가 딱 맞아를 못하는 게 다정으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야 뭐 너무 이상적이야. 그렇긴 한데 지금은 다정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왜냐하면 너무 다정함이 없기 때문이야. 지금은 다정함이 너무 드물어. 그리고 다정해서는 안 될 것만 같아. 다정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근데 내가 요즘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정해야 하는 것 같아. 다정한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요. 너무 이상주의적이지만 난 좀 그래.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전혀 딴 얘기지만 나는 시경이 얼마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 갑자기? 갑자기. 내가 작년에 12월 31일에 시경 콘서트를 조카랑 같이 가서 보면서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시경이 20년 넘게 이렇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구나. 시경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는지를 모를 것 같은 거야. 실은 나랑 같이 온 저 친구가 그 내 후배 아나운서인데 결혼하면서 이제 지금 서울로 올라와서 그 이제 아기 낳고 키우고 있어.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내 좋을 말이 뻔했어요. 그 말이야. 네. 근데 저 친구가 시경의 콘서트에 갔던 그 경험담을 나한테 쫙 얘기해주고 시경 앨범을 다 가져와서 사인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20대는 시경이라는 거야. 근데 있잖아 그게 좀 전에 말했잖아. 문화의 힘이 대단하다고 말한 것처럼 시경이 그 문화고 시경이 그 세대야. 슈퍼스타라는 말로는 이게 설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뭐냐면 시경은 그냥 그들의 일부란 말이야. 이거는 슈퍼스타가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시경은 열심히 노래만 불렀겠지. 노래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일부가 되었어. 그리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되게 고맙고 되게 장하고 자랑스럽고 되게 기특하고 최고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아시는지 모르지만 되게 특이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내가 성시경이야 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알지. 근데 이제 느끼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응원해주는 사람도 많고, 긴 시간 성공적으로 노래를 해왔다는 뜻은 내 연예계 커리어와 같이 이제 섞여 있는 거지. 자기 청춘과. 그게 되게 큰 힘이 되죠. 그걸 절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난 맛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지, 내가 받고 있는 응원의 무게와 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 거고, 고맙고, 그러니까 또 연말 공연도 잘해보고 싶고 그런 거죠. 이 책을 읽으면 좀 또 마음에 도움이, 마음 공부 어차피 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아니야. 진짜로 있잖아. 시경은 이미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근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역할을 어떻게 찾았냐면 전국에 강연을 다녀보면 이분들이 나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기 시작했냐면 그냥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힐링을 해드리고 싶어.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재미는 없고 너무 FM이고 일탈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언제나 거기 있는 사람. 그냥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은 사람. 나는 내 역할을 그쪽으로 인식했어. 난 누나의 그런 선함과 그런 올바름이 뭐 자기 입으로 재미없고 FM이고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많은 강연에서 잠깐이라도 누나의 어떤 좋은 에너지에 스친 그 사람들이 얻는 에너지가 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무 자극적이고 막 그런 게 넘쳐나는 세상에 심지어 내가 할 일은 이제 공감과 응원인가 봐 하면서 이런 책을 내면 좋죠. 너무 공감되고 감사하고. 알아줘서 네, 고마워. 꼭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 이금희 씨 공감에 관하여란 책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날 텐데 희경이 해주는 밥을 꼭 먹어보고 싶었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난 정말 싹싹 비우고 싶었는데 우리 얘기하느라고 많이 못 그러니까. 비웠네.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럼요. 너무 진짜. 아니 여자친구를 데려서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 거야. 얼마나 행복해 할 거야.